아트아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예가 유이송입니다. 일단 도자공예는 흙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자기로 만들어지는 공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형태를 만든 다음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유약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색감이나 질감이나 광택을 좀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딱딱한 흙이랑 말랑말랑한 흙이랑 봇밥들 이런 거를 넣고 기계를 쫙 돌려서 흙의 습도를 적당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딱 움켜쥐었을 때 약간 쫀득하게 떨어지는 그런 습도일 때를 제일 선호해서, 그 정도로 이제 흙 전체가 습도가 균일해지면 옆에 있는 다른 토련기라는 기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흙을 진공을 시켜요. 기계에서 이렇게 가래떡처럼 흙이 나오면 되게 따끈따끈한 그 흙을 탁 들어서 돌책상 위에 놓고 이제 사용할 만큼들을 딱 와이어로 잘라서 반죽을 해서 물레 위에 놓고 착착착착착착 부들려서 물레판에 붙여요. 이제 물 발라서 중심 잡고 형태를 만들고 하면서 성형을 해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좀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좀 물레랑 저랑 호흡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손 안에서 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남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흙이 위로 밀려 올라오고 그걸 쫙 아래로 내려 보내주고 꿈틀거렸던 게 점점 원으로 정렬되는 그 느낌이 되게 성취감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손이랑 물레가 돌아가는 그 속도가 잘 맞아야 잘 매끄럽게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딱 인식을 하고 나니까 항상 그 순간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자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하루는 물레를 차서 이제 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적당히 건조가 됐을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조금 패이는 자국이 나기는 하는데 손으로 밀어봤을 때 흙이 밀리지는 않을 정도의 좀 적당히 좀 차가운 그 정도의 습도일 때가 제일 정형하기에 좋아서, 그런 습도가 되면 이제 비닐로 다 밀봉을 해두고 하나씩 꺼내서 굽을 사르르르 깎고 형태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형까지 되면 형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걔네를 이제 선반에 옮겨 놓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도자기가 되게 금방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마라는 게 한번 초벌을 할 때에도 낮게는 750도, 높게는 950도까지 높은 온도로 떼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식을 때까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길게는 이틀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그 가마를 열 수가 있어요. 시유를 하고 그것도 이제 잘 다듬어서 다시 가마에 넣고, 이번에는 더 높은 온도에, 저 같은 경우에는 1280도까지 가마 온도를 세팅을 해서 올린 다음에 이틀 정도 식는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완성된 작품을 꺼냅니다. 일단 처음에 공예를 선택한 거는 일상 속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되게 본능적으로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위화감 느끼는 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을 하고 싶어서 공예를 했고, 그 중에서도 도자공예가 좀 재료와 이 만드는 제작자 사이에 되게 즉각적으로 형태가 변한다던가 호흡이 정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좋았어요. 사실 실용적인 그릇을 만들 때는 형태적인 면에서 사실 제약이 아무래도 있는 편이에요. 어떠한 용도를 특정해놓고 만들다 보니까 크기라든지 그에 맞는 형태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약에도 한계가 있는 편이어서, 형태적으로 재미를 많이 느껴보고 싶다 할 때는 오브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좀 이렇게 둥근 볼륨감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단단한 느낌이라든지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릇을 만들 때에도 최대한 옮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정말 창피했는데 저는 되게 활동적이고 차분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MBTI가 유행을 했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제가 극 E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항상 50, 50, 막 49, 51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작업을 하면서는 정말 혼자 조용히 명상하듯이 빠져들고 이게 되니까 또 밖에 나가서는 되게 즐겁게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고 나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 와서 또 조용히 작업을 하고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에 나오는 결과물은 좀 차분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기는 한데 형태 면에서 선이 시원시원하다거나 볼륨감이 좀 단단한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면에서 저를 닮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유약 실험을 할 때에는 어떤 색을 만들어야지라고 딱 타겟을 정해놓고 실험을 하지는 않고 좀 호기심에서 비롯돼서 이 광물을 넣으면 어떨까? 저 산화물을 넣으면 어떨까? 하면서 좀 대충의 예상은 되지만 랜덤하게 실험은 진행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 작품에 적용되는 유약은 그중에서 제가 제 취향에 맞게 선별된 유약을 쓰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어떤 공간에 무난하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좀 너무 통통 튀는 색감보다는 좀 차분한 색감이 그래서 좀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되게 즉각적으로 형태가 변하는 게 흙의 매력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제가 창작자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원하는 형태가 구체화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유약이 아닌데 온도가 그때 조금 높았다든지 뭐 가스량이 조금 더 많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도 굉장히 맛이 있게 잘 나오는 게 있어서 저도 다시 못 만드는 그런 도자기가 되어버려서 더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중간에 그린 그림과 다르게 나오면 많이 실망하는 편이에요. 모든 공예가가 다 그렇겠지만 뭐 찬장이나 장식장 안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런 오브제 같은 경우도 눈길이 잘 닿는 곳에 잘 놓여 있어서 항상 거기에 있구나라는 안정감 같은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집은 사실 도자기로 가득히 차 있으니까 제가 항상 쓰는 컵이 뭐 정해져 있고 뭐 화장대비나 생활 속에 루틴이 되는 듯한 그런 공예품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전시 제목이 반려기물이라고 공예 전시 제목을 지어서 너무 이렇게 손뼉을 딱 쳤는데 정말 그렇게 반려기물처럼 한 사람의 삶에 함께하는 도자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 만들 때에는 그냥 오브제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 이건 실용적으로 쓰이긴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커다란 보울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 작은 것들을 뭐 담을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센터피스 같은 오브제의 성격이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무 하시는 분, 꽃 하시는 분께서 거기에 화분처럼 너무 멋있게 큰 나무들을 꽂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근사하게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작업실 앞이 바로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서 되게 예뻐요. 제가 그런 초록초록한 자연이나 한강 물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작업을 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공예품을 즐긴다는 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조급하고 막 일에 치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한숨 돌리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작업할 때는 아무래도 좀 클래식 음악을 많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제가 작업할 때는 스스로한테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또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이제 마감이 긴급하다 할 때는 비트감이 빠른 노래들을 어쩔 수 없이 틀어놓는 편이에요. 임윤찬 피아니스트 너무 설렌다. 저는 사실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기피해야 되고 손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딱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고 사람이 직접 만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공산품이고 수공예품이고를 나누기보다는 그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사실 정말 몇 년 전부터 매년 저의 신년 목표 중에 하나로 항상 들어가는 건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항상 삶이 너무 꽉꽉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항상 좀 더 여유롭게 시간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면에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매년 해요. 도자기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특히 도예를 시작했을 때는 되게 실용적인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실용성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굳이 정말 어떤 실용적인 쓸모가 아니더라도 좀 그냥 그 형태 자체로 사람에게 위안을 준다든지 딱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기물의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좀 들면서 그때부터 오브제 작업도 조금씩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어떤 도자기를 만들지에 대해 생각을 조금씩 바꿔오는 거에 합쳐서 한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미국에서도 잠깐 작업을 해보고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세상에 정말 사람도 많고 그 다양한 사람만큼 취향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이제 점점 더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것이 결함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매력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포용감이 생기면서 작업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정말 이제 대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자기의 맛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10년 전에 도자기를 생각할 때보다 지금 도자기를 생각할 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10년 후라고 더 잘 알고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공예가가 제작할 수 있는 도자기의 수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져서 진짜 수천 개, 수만 개의 도자기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저의 생활 속에서 도자기 만드는 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감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도자기를 계속 만들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매일 하는 말이고 모두에게 최고는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도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걸 너무 하고 싶어도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할 수 없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작업 패턴을 만든다든지 왜냐면 도자기 몇 달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작업하는 패턴을 딱 만들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제 작업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불편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보다는 정말 손 많이 가고 눈 많이 보고 편하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만들고 싶어요.